안녕하세요. 권중원TV의 권중원입니다. 오늘은 10월 1일 화요일 오전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이제 오늘부터 10월 달입니다. 올 한 해도 이제 10월 달 지나고 11월, 12월 이제 이달까지 3개월이면 올해도 이제 영원히 이제 지나가 버립니다. 10월, 10월을 본 여러분들, 10월의 마지막 밤을 하는 글을 아시죠? 영화도 그렇고, 하여튼 10월 달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10월 달은 여러분들 여행하기도 좋으시고, 또 책을 읽기도 좋고, 가장 수확의 계절을 맞이해서 모든 것이 풍부한 그런 10월달, 여러분들도 풍부한 가정이 되시고 생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러분들 소식이 요즘에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소식을 어떤 것부터 소식을 전해드릴까 이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한국과 슬로바키아 어제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과 같이 전략적 적극 동반자 관계를 맺었습니다. 슬로바키아 총리 피초 거기에 대해서 아주 큰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 수출이라든가 원전 이 문제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덕수 총리가 김건희 여사 이제 국민들이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지금 야당에서 또 특검 또 주장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무슨 계속 거부권만 사용하냐 그러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교과서 있잖아요. 고등학교 교과서. 이 교육을 시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가 잘못됐든지 우리나라가 잘했든지 역사는 그대로 한 점도 의혹이 없이 그렇게 가르쳐 됩니다. 그 역사는 참 중요한 겁니다. 이 역사를 왜곡하는 중국이라든지 뭐 일본 이렇게 해서는 그건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또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과 대했을 적에 그 인정 못 받습니다. 근데 이 교과서 말이죠. 전에 전교조들이 있을 적에 그냥 교육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말이죠. 북한을 갖다가 미워하는 쪽으로 해가지고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지금 이제 많은 이 머릿속에 생활이 혼동이 오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뭐 북의 그 천리마 운동은 장점만 기술내고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은 비판만 까고, 에이 이런 사람들 대한민국 정부가 있는데 말이죠. 이런 교과서를 갖다가 말이죠. 학생들에게 가르치게 하게끔 이것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새마을 운동이 비판이 뭐가 있어요? 예. 여하튼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어저께 이재명 민주당의 대표가 어저께 재판을 받았잖아요. 서울에서. 내일 결심 재판을 했는데요. 이제 검사가 구형을 했죠. 다음에 이제 판사의 선고가 1심 선고가 때려집니다. 근데 검찰 구형이 3년을 냈습니다. 검찰 아주 악의적이다. 그래가지고 3년을 구형을 했는데요. 제가 그 전에 미리 방송을 적에 제 생각이 3년 정도 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5년 받으면 더 좋고 땡큐 베리마치 그래. 근데 3년입니다. 그 먼저
검찰 구형받은 거는 선고법이었는데 2년을 받았죠. 2년. 그건 11월 15일 날 선고가 떨어집니다. 선고. 여하튼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법과 원칙과 상식에 의한 재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방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피초 총리, 한국과 슬로바키아 전략적 동반자 격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한국과 슬로바키아. 근데 참 어저께 우리나라 그 슬로바키아 총리가 온 것은 매우 의미가 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슬로바키아 인구는 한 560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 인구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땅덩어리는 남한의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근데 GNP도 높아요. 개인별로 오게 되면 그건 3만 불 되니까 굉장히 높고요. 이 원래 여러분들 옛날에는 아마 슬로바키아를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아셨을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 80년도 여행을 갔더니 그때 체코슬로바키아로 한 나라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90년도인가 제가 그 여행을 가니까 체코는 체코 나라, 슬로바키아는 슬로바키아 나라로 나라가 서로 협의에 의해서 분리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도 서로 친구같이 그 가족같이 서로 교제를 잘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슬로바키아입니다. 인구는 적은 나라인데 현재 그 슬로바키아는 원전이 5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이제 원전 발전소를 또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슬로바키아에 세우려고 하는 원전에 대해서 10월 달 중으로 우선 협상 대상국을 선택하죠. 근데 지금 치열하게 원전 때문에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는 데가 어디냐? 한국, 프랑스, 미국 이렇게 세 나라가 경쟁을 합니다. 근데 이번에 총리 일행들이 우리나라 대통령을 이렇게 예방한 걸 보고 제 감히 한국이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될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국이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협의를 해가지고 내년도쯤 가서 완전히 그 계약을 하죠. 체결을 하죠. 근데 지난번에 우선 협상 대상국이 체코가 우리나라가 땄잖아요. 24조가 되는 원자력 발전소 한국이 땄잖아요. 프랑스하고 서로 경쟁했었는데 우리나라가 우선 협상국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현재 대통령 돼가지고 외국 그 정상들과 외교를 참 잘하고 계십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하시는 거 잘하신다고 해야 됩니다. 그 야당같이 그 외교나 수출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관심 없고 그냥 내부적으로 끌어내리려고 맨날 김건희 여사 그냥 무슨 특검 뭐 저거 이거 그렇지 않으면 뭐 최상병 죽은 최상병이 하늘에서 보고 야 쇼들 그만해라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쇼들 그만해라. 야든지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렇게 잘한다. 여러분들 원전 오면요 문재인 생각 안 납니까? 문통이 탈원전 해가지고 원전 완전히 박살내고 망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때 그 영향으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원자력 발전소가 뭐 4기인가 5기가 지금 수도폭에 생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정말 앞을 모르고
지식이 없는, 수준이 없는, 능력이 없는 리더자가 되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떠안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오면 이 탈원전 해가지고 우리나라 그 많은 손해를 끼친 거에 대해서 그 구상권을 발동해서 전부 다 받아들여야 되는데 뭐 양산에 가서 있는데 그 재산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뭐 죄가 얼마나 많은지 경호원을 65명이나 듣고 그냥, 아니 시골에 집 한 채에 65명이면 완전히 가해를 촘촘히 서도 65명 안 되겠네요. 참 정말 해도 넘어오고, 아유 내가 이런 나라에서 삽니다. 제가 이런 나라에서 제가 세계 49개 나라 다녔는데요. 정말 한국 정치권은요 정말 인물들 없었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하늘이 내린 복입니다. 이게 그냥 원전 수출 많이 하잖아요. 그냥. 앞으로 보세요. 이번에 체코 이제 우선 협상국 됐잖아요. 거기서 저 본인 계약 치르는 건 내년도 한 3월 달이면 치르게 됩니다. 그거 하고 그 옆에 이웃나라 슬로바키아 이거 하고 그러면 이제 앞으로 유럽 쪽에 북유럽 그 뭐 중앙 유럽 쪽에 한국 원자력 발전소가 전부 들어가게 우선 들어갑니다. 왜 한국이 들어가냐? 한국 기술 좋고 안전하고 그다음에 공사 빠르게 계약 기간 내에 끝내고, 그리고 한국은 그 원자력 발전소 짓는 그 건축비를 다른 나라보다 저렴하게 한다. 그래도 이득은 다 챙긴다. 그 얼마나 현명합니까? 그래서 한국이 다 차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지 슬로바키아가 이번에 왔는데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방한한 로베르트 피초 슬로바키아 총리와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슬로바키아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번 공동성명 채택을 통해 교육, 투자, 에너지, 방산, 국방 등 핵심 분야는 물론 의료, 사회, 문화 및 인적 교류 등 양국 간 전방위적 협력 강화 기반이 마련됐다. 아주 좋은 일입니다. 정말 윤석열 대통령 나는요 든든합니다. 이 나라 경제 좋아지게 만들 수 있는 거, 수출 증대시키는 거, 외교 잘하고 안보 튼튼히 하는 거 정말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잘하면 잘할수록 야당은 배가 아프잖아요. 이웃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대 뭐냐 우리나라. 그 꼴이지 뭐예요. 그냥 계속 늘어져요. 계속 최상병 특검 최상병 하더니 뭐 검찰 특검 검찰 탄핵 뭐 이거 한다고 또 하더니 또 김건희 여사 계속 뭐 도이치 모더스 가지고 계속 물어늘리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그 최정모 같은 목사인지 가짜 목사인지 잡사인지 그 사람이 그 파우치백 가서 선물한 거 가지고 그 300만 원짜리라는 거 가지고 계속 물어져요. 아마 국회의원 22대 끝날 4년 동안 그것만 하다 끝날지도 모릅니다. 그래도 그거 잘한다고 그쪽에 지지하는 사람들은 또 대단해요. 어제도 보니까 이재명이 재판 들어가는데 그냥 거기서 개딸들이 와서 그냥 알려치고 말이죠. 또 우파에서는 구속 그러고 난리가 났더만요. 여하튼지 슬로바키아하고 이렇게 정상회담을 해가지고 한국이 우선 지금 닥친 원자력 발전소 한국이 꼭 우선 협상 대상국으로 수주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한덕수 총리가 한 말을 여러분에게 공유하고자 합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여사 명품백 윤이 사과했으니 국민이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 아니라 이해 안 하면 될 거예요. 야당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그 불만 있는 분들, 김정숙 씨는 비행기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인도 타지마을 관광한다고 갔어. 그 돈이 들어간 돈이 4억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저 명품백 그거 갖다가 그 저 완전히 계획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그 저 최재형 목사라는 사람 아버지 이름 팔아가지고 그냥 안 만난다는 거 그냥 만나게 해달라만 해가지고 그거 갖다 주고는 그 손목에다 그 저기 카메라 갖다 해가지고 카메라로 다 찍고 녹취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천벌을 받을 겁니다. 천벌을 받아요. 천벌을 받아요. 천벌을 안 받으면 하늘이 없는 거예요. 그건 천벌을 받을 겁니다. 당연히 받아야죠. 근데 지금 현재 김건희 여사 특검 또 지금 야당의 주장입니다. 거부권 얘기했다고 뭐 거부권 정부냐 거부권 정부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참고로 저희가 거부권에 대해서 한번 정치권에 있었던 일 얘기 한번 해볼까요? 미국에 있는 루즈버트 대통령은요 635번을 거부권했어요. 635번. 그리고 아이젠하워, 여러분들 아이젠하워 대통령 많이 기억하시죠? 저희 학교 다닐 적에 아이젠하워 대통령 그때 그 대통령을 봤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181번 거부권했어요. 트루먼 대통령은 250번을 했어요. 레이건 대통령은 78번을 거부권했어요. 사용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들도 한 사람들도 있죠. 박정희 노태우 대통령은 7번 거부권을 했어요. 지금 같은 그 당시엔 야당이 아니었어요. 거부권이 그렇게 할 만한 이거 사연도 없었었죠. 근데 지금은 그냥 너 죽고 나 살기 아닙니까? 그냥 무조건 하여튼 반대하고 무조건 뜯고 치려고 무조건 하려고 하잖아요. 그저 윤석열 대통령 정부가 잘하는 건 배가 아픈 거 아니에요, 배가. 그냥 헐뜯잖아요, 헐뜯어. 근데 윤석열 대통령 그 측근에 뭐 자녀도 없고 그러니까 뭐 헐뜯을 게 없어. 그냥 김건희 여사는 맨날 거기 해 놓으라는 거예요. 야당 여러분들 김정숙 씨 그 비행기 타고 대통령이 전용기 타고 간 거 옷이 수백 벌 무슨 수천 벌이고 무슨 얼마가 들어가니 관봉권 얘기하는 거 그거 특검 안 해요? 특검. 그 문다에 저 태국으로 이주하고 그 저기 이스타 항공에서 취업하고 했던 거 서모가 그거 특검 안 해요? 이재명 부인 그 저 법카 그 저기 정부에 그 경기도에 있는 법카를 가지고 자기가 무슨 거기 직원인 양 막 쓰고 공무원 갖다가 비서같이 쓰고 그 특검 안 해? 특검? 어떤 건 특검이고 어떤 건 아는 거 300만 원짜리 그거 아마 여러분들 국회의원들도 추석 때나 명절 때 300만 원짜리 아마 선물 받은 사람 아마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가지고 그냥 흔들어. 그것도 무슨 받고 싶어 받은 게 아니라 안 만난다 만나게 해달라 말더라. 아버지 그냥 팔아가지고 최정영 목사라는 사람이 목사인지 잡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갖다 놓고는 그 몰래 카메라 가지고 말이지 카메라를 찍고 말이지. 양심들이 있어봐야 자식을 키우고 있으면 양심이 있어보라고. 예? 그래서 자식들한테 뭐라고 할 겁니까? 야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막 그냥 거짓 정보도 하고 그냥 계속 검토고 뭐 저기 저 특검하고 무슨 뭐 탄핵하고 오는 거 하는 거야. 너희들도 이되면 그뭘 그게 해. 뭐 그렇게 가르칠 거야 뭘 거야. 정말 고얀 사람들이야 고얀 사람들. 여하튼지 한덕수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아주 정말 국민의 마음을 속을 들여다보면서 진심원 이런 얘기하는 걸 한 겁니다. 한동훈 총리는 아주 양반 중에 양반 아닙니까? 이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큰 일을 해온 사람입니까?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사건과 관련 한 언론 매체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할 때 사과했으니 그 정도면 국민이 이해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통은 그 김정숙 씨가 한 일에 대해서, 딸의 한 일에 대해서 한 번도 사과한 적 없습니다. 자기가 울산 선거 청와대 개입 사건 의혹 들은 거,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도 사과한 거 없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냥 입다물이에요. 입다물이고 시간은 꼭꼭 찾아가지고 풍산개인가 개하고 같이 노는 사진 여러분들 많이 보셨잖아요. 그래놓고 대통령 끝나가지고 지금 현재 많은 그 당시 있을 적에 의혹된 거 있는 거 조사한다고 말이지. 그냥 그거 갖다가 무슨 검찰이 어떠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고 말이죠. 경호는 65명씩이나 두고 말이지. 이게 대한민국 국민입니까? 대한민국 국민들 세비를 뜯어먹기 위해서 작정을 한 겁니까? 뭡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유권자 여러분, 선거 잘 치르세요. 선거. 이번에도 지금 현재 서울 교육감 뽑는 선거가 있고, 그 다음에 네 군데가 그 지방자치단체, 기초단체대당 네 군데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선거 잘 치르세요. 뭐 잘 치르나 마나. 전라도에 곡상하고 영광군수 뽑는 두 곳은 그냥 민주당 아닙니까? 예. 거기는 민주당이고 이제 부산에 있는 금정구에 있는 구청장, 인천에 있는 강화군수는 모르죠. 두 군데는 국민의힘에 이쪽에 있는 사람이 될지 어떻게 될지 두고 봐야 되겠지 하고는. 서울시장이 반드시 국민의힘의 조전혁 후보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이죠.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라는 아이들 교육 공부시키는 거는요. 역사는 그대로 바르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걸 고치면 안 돼요. 옛날 이시조선도요. 그래도 왕이 있는데도 그 신화가 있어도요. 왕이 하는 거 있는 거에 대해서 기술을 그대로 일기 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왕이 가타부터 말 안 합니다. 그 당시도 그랬어요. 근데 지금 와서 역사를 왜곡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현재 말씀드리려고 그런 게 이제 여러분들 교과서, 우리나라 내년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걸 갖다가 보았더니 북한 천리마 운동은 장점을 서술하고 새마을 운동은 비판만 하고 말이죠. 내년에 고등학교 교과서가 지금 현재 안이 나온 거에 9개 정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나왔다 이게요. 이 정부가 이 문체부인가 문고리부인가 이게 이런 데서 말이지, 이런 건 정확히 조사를 해야 됩니다. 새마을 운동은 세계가 존중하고 그 당시 여러분들 어려서 여러분들 모를 겁니다. 중국이나 대만이나 싱가포르 이쪽에서 말이죠. 이 새마을 운동 교육원에 교육받고서 그거 새마을 운동 배우려고 그냥 공항에 그냥 매직에 들어왔었습니다. 그때. 그러나 정부가 보냈었어요. 저도 거기 그때 가서 많이 보고 거기 가담도 했으니까요. 본 사람인데 당신을 보지 못하고 남이 얘기만 듣고 그거 알 수 있는 거예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어. 백문이. 본 사람이 우선이야. 요즘 젊은 사람들 그땐 그냥 생기지도 않았는데 말이지. 그냥 무슨 책만 보고 말이야. 아는 척하고 말이지. 내년부터 고등학교에서 새로 쓰일 한국사 교과서 9중 헤네미디우 출판사 교과서가 지나치게 좌판형이라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오고 있다.
야당 등 진보 진영이 보수적이라고 평가받는 한국 학력평가원 출판사 교과서에 대해 뉴라이트 교과서라며 공격하는 가운데 여당이 좌편형 교과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맞불을 놓는 것이다. 야당도 그러지 말아요. 잘하는 애들한테는 엉터리 교육시키지 말아요. 교과서는 사실대로 우리나라가 치부가 어떤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건 사실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중국이나 일본 같이 그저 역사 왜곡해가지고 가리켜가지고는 외국에 나서 어깨를 당당히 대하고 나란히 같이 성장 못하는 겁니다. 30일 김민정 국민의힘 의원실이 지난 8월 검정심사를 통과한 한국사 교과서 구종 내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해냄 에듀 교과서만 유일하게 1956년 북한이 시작한 천리마 운동 한계점을 서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교과서는 천리마 운동에 대해 천리마를 탄 것처럼 빠른 속도로 전후 복구와 경제 성장을 이룩하자는 운동이었다. 하지만 생산뿐만 아니라 문화, 사상, 도덕 등 모든 영역에 확대됐다고 썼다. 다른 8종 교과서가 김일성 중심의 유일 지배 체제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용됐을 뿐 대중의 노동력을 강제 동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점차 한계에 부딪혔다 등 한계점을 명확히 적은 것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해내메듀 교과서는 한국의 새마을운동에 대해선 유신 체제를 정당화했다는 비판도 받았다고 부정적 측면을 함께 서술었다. 유신 체제는 그 이후에 그 집권으로 이루어진 거고요. 새마을운동은요, 그 처음부터 이 나라에 그 좀 많은 개혁 운동을 하고 또 이 배고픈 그 기아에서 좀 헤어나자 해가지고 산이나 들이나 그 이 불모지를 갖다 개간해가지고 농산물 생산 증산하자 그걸 했던 겁니다. 나는 그때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그거 했던 학생 때 제가 있었던 일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거기서 안쳐 있으면 저한테 연락하세요. 저거 만나서 얘기를 해요. 정말 그때 당시엔 태어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요즘에 말이야 뭐 다른 척하고 말이지 그때 무슨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뭐 그냥 거기에 대해서 본 것처럼 막 얘기하고 그러는데 말이지 그냥 그게 잘난 게 아니에요. 그게 꼴값이라는 거야. 꼴값. 사람이 올바로 서서 있어요. 올바로. 왜 사람이 올바로 서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이렇게 옆으로 일구 댕기고 한번 댕겨봐요. 얼마나 댕기나. 사람이 올바로 서라고 하늘을 보고 올바로 서라고 사람이 이렇게 걸어다니는 거예요. 이게 원숭이 같이 네 발로 겨댕기고 소나 개처럼 네 발로 걷지 않는 게 말이죠. 그 이유를 알아야지. 여하튼지 이 교과서가 올바르게 새마을 운동을 갖다가 유신 체제를 정당화하려다는 얘기가 그게 왜 맞냐고 그게요. 왜 맞아? 유신 체제는 정치적으로 있었던 일이고 새마을 운동은 정신 교양, 정신 훈련, 그다음에 기아에서 하면은 그저 보릿고개로 먹을 게 없잖아요. 봄만 되면. 그래서 야산을 개간해 가지고 거기다 콩도 심고 고구마도 심고 그다 깨도 심고 뭐 이런 거 우리 그때 그런 거예요. 우리 사내도 그걸 했어요. 그것이 그때 그 이후에 쌀 생산이 늘어나서 먹고 남은 거 아닙니까? 바닥은 때 간척시 막아가지고 말이죠. 저 새만금 간척시라든가 말이에요. 예? 여기 저 인천에 말이에요. 동아멜시 저 청라 지역 같은 데다가 막은 거 아닙니까? 저는 실지 전부 다 눈으로 본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번에 위증교사로다가 어제 이재명이 3년 구형을 받은 거 뭐 받을 만큼 받았어요. 다음에 이제 선고를 재판부가 판사가 재판장이 얼마만큼 이제 선고를 할지 모르겠는데 최하 1년 반, 먼저 거 1년, 2년 반은 때려야죠. 지금 구형이 2년, 3년에서 5년을 받았는데 요건만요. 앞으로 그냥 재판할 거 지금 11개가 있어요. 그냥 뭐 얼마든지 있어요. 그냥. 근데 요것만 해도 5년 구형 받았는데 절반만 형을 받는데도 2년 반 아닙니까? 2년 반. 그래도 그걸 갖다 무슨 검찰이 갖다 증언을 갖다가 조작했다 뭐 했다 그러는데 그 재판부에서 얘기를 하지 변호사가 몇 명씩 있고 말이지 본인이 변호사인데 말이지 그 국회에서 배치단 사람들은 말이야 뒤에서 괜히 나발붙고 뭐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음에 또 공천 보장하려고 다음은 또 다음이요. 죄 진 사람이 죄를 받지 않으면 이 나라가 온전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게 무법천지가 되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무법천지 속에서 제대로 깊이고 못 삽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빼지 양반들. 에이구 빼지. 아유. 여하튼지 아주 걔도 좀 납득할 만큼 받은 것 같아서 뭐 3년 받고 먼저 2년 받고 구형 받았으니까 이제 재판부에 이제 공은 넘어갔습니다. 재판부에서 이제 하겠죠. 재판부 빨리빨리 하세요. 그 대법원장이 그랬더만 선거법에 대한 재판은 633을 지켜라. 그랬더만요. 1심 때 선거법 위반한 거 6개월 이내에 법으로 끝나게 됐잖아요. 끝내고 2심 항고 오면 2심 오면 3년 그 다음에 대법원 들어가면 3심 오게 되면 3년 633에 끝내라. 전 박수입니다. 안 끝내는 판사들 전부 다 그냥 옷 뺏겨요. 그냥 옷 뺏겨버려. 이 좌파에 움직이고 정식으로 움직이는 그 판사들이 있으면요 전부 옷 뺏겨버려요. 옷 뺏겨요. 여하튼 재판부는 옳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옳게 정당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재판부가 만약에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움직이게 되면요 나라 망국이 그냥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아이고 하여튼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방송을 해드리고요. 슬로바키아 총리와 만나서 전력작 동반자 관계 격상시켜서 이렇게 공동 발표를 한 걸 보고 매우 기분이 좋습니다. 닐리리아 이재명이도 닐리리아지만 이재명이 3년 구형 했는데 맞아 받을 만큼 받았다. 닐리리아 니나노 난실로 내가 돌아간다. 닐리리리리리리야 3년 다음에 아마 이제 이달 지나면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지난번에 11월 15일 날에 이제 선거가 떨어지니까 1심 선거가 떨어지니까 그게 얼마큼 떨어진지 모르겠죠. 요거 떨어지면요 국회의원 배치 떨어진 것도 문제고 하고 대표도 이제 물러나게 되지만요 민주당에 대통령 선거 때 받았던 434억을 국가에다 환납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 팔아서 이제 국가에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땐 당 사무실도 이제 없는 거지당이죠. 민주당이 거지당. 아유 그냥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냥 대한민국 광화문이 아마 춤 파티가 날 겁니다. 그런 것이 앞으로 관심사죠. 어떻게 될 것이냐.
오늘 방송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찬 하루,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곤용TV 곤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